트레이닝 요소는 영양, 휴식, 운동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영양이에요. 영양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은 영양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양과 질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먹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상태로 균형을 맞출 건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이 왜 찌냐면요, 양을 조절 못해서 1차적으로 살이 무조건 찌는 겁니다. 자, 어떤 오류를 범하냐? 중국집에서 우리가 짜장면을 시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시켜도, 6살짜리가 시켜도, 그 다음에 60세 노인이 시켜도, 26살짜리 건장한 남성이 시켜도 1인분 갖다 대면 똑같은 양을 갖다 줘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 양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워서 남은 짜장면들을 다 먹으려고 해요. 3,500원 주고 아까우니까 이걸 다 먹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양 조절을 못해서 이걸 다 먹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기회비용을 35만 원을 쓰게 돼요. 노력에 대한 가치, 땀의 가치, 눈물의 가치, 그 다음 PT 끊는 가치로 봤었을 땐 저는 충분히 35만 원을 쓴다고 봅니다.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몰라요. 하지만 이 기준을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체중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목표치를 도달을 하거나, 내지는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체중이 있어서 그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그 체중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를 먹었었을 때 내가 찌겠다 빠지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줘야 돼요. 스스로가. 다시, 난 여기여서 체중을 여기까지 뺐단 말이에요. 체중이, 나는 여기서 10kg를 마이너스를 했는데 이제 빠진 상태에서 유지를 할 때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시켜놓고, 여기가 다이어터가 하는 역할이고 여기가 유지어터가 하는 역할이라면 내가 체중은 몇 킬로를 넘어가면 안 되라는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양을 먹으면 찌더라, 이만큼의 양을 먹고 조절을 했더니 여유가 있더라 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짜장면을 내가 항상 3분의 2만, 3분의 1만 먹어야 되냐,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었으면 이후에 이 정도 먹었으면 다음의 식사에서는 무조건 양 조절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양의 질의 문제. 그 중에서 양 조절 자기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못하면 무조건 살찐다. 살찌는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활동 안 하고 많이 먹으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양 조절 못하면 무조건 살찌고 무조건 다이어트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에 있어서 양 이만큼 중요한 거고요. 질, 건강적인 측면이나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몸에 건강한 걸 먹어야 되는 건지 몸에 해로운 걸 멀리 해야 되는 건지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이걸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맛이 없는 거를 기피를 하고 맛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면 몸의 기능을 못합니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되고 식이조절이라는 걸 통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균형이 깨져버려서 몸의 뭐 호르몬 기능이라든지 내지는 한쪽으로 균형이 치우쳐지면서 내가 뭔가 결손이 생길 수 있는 몸의 기능들, 뭐 단백질이 부족해서 뭐 피부나 손톱이나 모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머리 빠지는 사람들 많지 않았나요? 극도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탈모가 가장 먼저 생겨납니다. 단백질의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수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만, 질적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균형을 보통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면, 에너지원으로 봤었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봤었을 때 제가 원하는 포지션은 요 정도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자, 6, 2, 2 내지는 여기에 5가 되면은 2.5, 2.5까지도 포지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단백질은 우리가 의식해서 먹지 않으면 섭취 불가능한 영양소고요.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탄수화물하고 지방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을 조금 건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신경 써서 먹지 못하면 이꼬르 다이어트 실패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들. 단백질이 주는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근육 성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 촉진, 대사활동량 증가. 그런 얘기 하죠. 가만히 있어도 난 살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하시죠. 그게 근육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야만 살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가끔 가다가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은 바깥에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 결국엔 못해서 양으로 조절하고 소식을 했는데, 그럼 자기 전에 닭가슴살을 단백질을 억지로라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섭취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몸을 발전적으로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적인 부분은 양과 질을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결국에는 다이어트 실패. 운동을 안 하는 게 낫다가 맞아요.